1번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고, 자 여기 전하량이 0인 거 중성자겠지. 그 다음에 전하량이 플러스 값인 거 양성자겠지. 마이너스 값인 거는 전자겠지.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원자에게 구성입자, 중성자, 양성자, 원자에게 구성입자 맞고, 가와 다의 합은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이잖아. 가와 나의 합인 거지. 틀렸고, 중성원자에서 중성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이온이 아닌 거잖아.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나와 다가 같아야 되겠지. 3번이 답. 그 다음에 구림은 중성원자 A에서 D의 양성자수에 따른, 지금 X축에 양성자수가 나와 있어. 양성자수에 따른 중성자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개 있는데 양성자수에 대해서 중성자수가 2배잖아. 1분의 2잖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고, C도 약간 애매하고, D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6개 있는데 그 비율이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중성자도 6개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애매하긴 한데 1하고 2 사이에 이 간격이 3등분돼 있잖아. 그럼 이 값은 실제로 몇이야? 3분의 4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3등분 해서 요 전체 3분의 3이라고, 여기를 3분의 3이라고 보면 여기 3분의 4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3분의 4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양성자가 3개 있잖아. 그럼 분모가 3이잖아. 그러니까 중성자가 4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사실 값으로 치면 3분의 4인데 얘는 양성자가 6개잖아. 그럼 실제로는 6분의 1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얘는 중성자가 또 8개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양성자수, 중성자수의 비율 같은 걸 따져볼 수 있는데, 자 A는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가 2개이니까 질량수가 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D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질량수가 12예요. 그럼 양성자 질량수의 비율은 1대 4 맞지? 그 다음에 B하고 C는 지금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나온 건 동위원소냐를 묻는 거잖아. 근데 동위원소인 애들은 뭐가 같아야 돼?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B하고 C는 양성자수는 같지 않아. 비율만 같을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지 않고. 그 다음에 C하고 D의 전자수, 지금 여기 중성원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니까 양성자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겠지? 그럼 C는 아까 양성자 6개였잖아. 그럼 전자도 6개 있어야 되고, D도 양성자 6개였으니까 전자는 6개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라인, 똑같은 양성자수 라인에 있잖아. 사실 C하고 D가 동위원소인 거잖아. 그래서 전자수가 그냥 같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B가 1대 2가 아니고 기억 하나만 맞는 거네.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 많이 물어봤는데, 전자전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안 했는데 문제에 넣어놓고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 너희들이 전자 껍질이 제일 핵에서 가까운 껍질이 K 껍질이야. K 껍질, L 껍질, M 껍질, KL, M, N, O, P 이런 식으로 껍질이 점점점 뒤로 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전자가 전이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물어보는데, 방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흡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일단 방출이냐 흡수냐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게 흡수하고 어떤 게 흡수고 어떤 게 방출이냐 요걸 비교해보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N에서 K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방출이지. 그 다음에 니은은 K에서 L로 올라가는 거니까 흡수. 그 다음에 디귿은 M에서 K로 내려가는 거니까 방출. 리을은 M에서 N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흡수. 그 다음에 미음은 L에서 K로 내려가는 거니까 방출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자세히는 안 했지만 대략 얘기했어. 대략. 어떻게 얘기했냐면,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 있으면 그 다음 껍질까지 에너지가 있고 KL, 그 다음 껍질까지 에너지는 점점 간격이 줄어들 거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나머지 간격을 다 합한 것보다 사실 실제로 더 커.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든 흡수이든 되려면 어쨌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거나 첫 번째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올라가거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되는 K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로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떨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 거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가장 위쪽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N껍질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KLMN이니까 여기로 떨어지면 위에서 제일 높은 데서 떨어져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니까 니은하고 리을 흡수하는 것 중에 어차피 두 개밖에 없네. 흡수하는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은 K에서 L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M에서 N으로 올라갈 것이냐. 간격 보면 알겠지?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그러니까 가장 좁은 간격일 때 에너지가 제일 조금 흡수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을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흡수하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을 자세하게 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막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칠판에 써주긴 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어. 근데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 때문에 왜 오비탈이 점점 많아질 건데 에너지 간격은 좁아지니까 에너지의 그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4번 표는 수소원자 KL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건데, 첫 번째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이잖아. 그럼 부양자 수는 0밖에 없기 때문에 1s 오비탈,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이면 부양자 수가 0과 1이 있지. 그래서 부양자 수가 이렇게 되지. n이 2면 부양자 수가 0과 1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부양자 수가 0이면 무조건 S오비탈이잖아. 얘는 2S오비탈이고 얘는 부양자 수가 1이면 P오비탈이니까 얘는 2P오비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오비탈의 수는 방향을 말해.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양자 수였어요. 그래서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인데 이 L이 0이면 어차피 자기양자 수가 0 하나의 숫자밖에 없잖아. 그럼 방향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S오비탈은 한 칸으로 설명하지. 방향성이 하나다. 그 다음에 P오비탈은 L값이 1이니까 M값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개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3개, 그럼 하나의 방향이 1개니까 오비탈의 개수는 3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자 그랬는데 가하고 나는 똑같이 S 오비탈이지만 주양자 수 N값이 달랐지. 다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나하고 다는 이거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수소 원자라고 했잖아. 수소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 영향밖에 안 받아. 껍질이 같으면 오비탈이 달라도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는 똑같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 수소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 다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했기 때문에 틀려요. 이게 수소냐 아니면 다전자 원자, 일반적인 원자냐에 따라서 오비탈 에너지가 같냐 다르냐가 좀 달라지는데 1s 오비탈, 지금 이게 수소 원자니까 1s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이가 무조건 더 낮은데 얘는 수소 원자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 2s든 2p든 에너지 준위는 똑같다는 거야.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다는 무슨 형이야? p 오비탈은 R형이잖아. 핵이 여기 중심에 있을 거거든.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비율이 같나? 확률이 같나? 아니지. 이 거리가 시작부터 핵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았을 때 존재 확률이 똑같은 건 S오비탈 구형밖에 없어요. 모양이 R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거리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진 애랑 여기로 떨어진 애는 존재 확률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견 확률이 같다는 설명이 틀렸지.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아요. 주양자 수가 1, 2인 몇 가지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네들 구형이니까 이게 둘 다 S인데 크기가 다르잖아. 크기가 작은 게 1S, 크기가 큰 게 2S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 2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어차피 P오비탈이야. 근데 P오비탈은 축에 배치된 것들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얘는 X축에 배치된 I, 얘는 Z축에 배치된 I라고 써줄 수도 있어. 자, 여하튼 그렇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가는 1S 오비탈, 첫 번째 껍질의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겠지. 그 다음에 다는 P오비탈이잖아.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 몇 개 가지고 3개 가지는 오비탈 중에 3개의 방향 중에 지금 하나잖아. 그래서 다는 방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영자 수는 지금 가가 1이고 나다라가 똑같잖아. 라만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나다라가 다 같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가와 나는 간 첫 번째 껍질, 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다른 kop질 맞고, 방위양자 수는 L 값이 지금 다하고 라가 둘 다 P오비탈이잖아. X축이냐 Y축이냐는 방향만 말하는 자기양자 수가 다른 거고, 실제로 얘네들 똑같이 P오비탈이면 부양자 수, 방위양자 수라고 하는데 이게 부양자 수를 말해요. 부양자 수는 같다. 다와 라가 다르다가 틀렸어. 그래서 5번이 틀렸고, 6번 다음은 주양자수 n이 2 또는 3. 자, 2 또는 3인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건데, 방위양자수, 자꾸 방위양자수라고 나오는데 이게 부양자수를 말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방위양자수를 말을 슬쩍 언급했는데 주로 부양자수라고 얘기했었잖아. 문제 낼 때는 뭐 보통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 보면 방위하고 괄호하고 부 써있거든. 그래서 부양자수인 것이 언급이 될 거야. 찾을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 이게 가가 가장 크니까 가가 가장 크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주양자수가 n이 2일 때 L값은 0, 1이 있지. 그 다음에 n이 3일 때 L값은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위양자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가 제일 크고, 나는 가하고 주양자수는 달라. 그래서 가나는 지금 가나다 3개인데 가나는 주양자수가 다르니까 하나는 2, 하나는 3이겠지. 그 다음에 모양이 같은 오비탈 수는 가장 작아. 자, 나는 가하고 주양자 수는 다른데 모양이 같은 오비탈 수가 가장 작다. 모양이 같은 오비탈 수라는 건 결국 방향성 의미하는 거잖아.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아이는가 제일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S 오비탈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S, 이거는 P고, 얘는 S고, 얘는 P고, 얘는 D인데, S오비탈은 방향이 하나고 P오비탈은 방향이 3개고 D는 5개잖아. 여기에서 모양이 같은 오비탈 수가 가장 작다는 거는 방향성이 가장 작게 존재하는 하나짜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S오비탈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주양자 수가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아까 S오비탈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는 P나 D가 되겠지. 근데 주양자 수가 같으면 지금 방위양자 수가 가가 가장 커야 되니까 여기 중에 방위양자 수가 가장 큰 애는 D잖아. 그치? 그래서 가를 D오비탈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가가 D오비탈이면 가는 무조건 주양자 수가 3이 되겠지. 그래서 가를 3D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는 가하고 주양자 수가 다르니까 ES일 가능성이 있고, 다는 나하고 주양자 수는 같으니까 2고, 모양이 다르면 2P.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방위양자 수가 가가 가장 크다는 건 여기 중에 방위양자 수가 가장 큰 아이를 가에다 일단 지정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일단 D니까 D가 있을 수 있는 건 어차피 세 번째 껍질밖에 없어요. 3D로 놓고 나면 이제 나하고 다를 잡아줄 수 있어.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가는 3D 오비탈로 유추될 수 있어요. 방위양자 수가 가장 크니까. 그리고 나하고 다의 방위양자 수. 나는 아까 부양자 수가 나가 ES였잖아. 방위양자 수, 부양자 수가 0이고, 다는 2P잖아. 방위양자 수가 1이니까 그걸 합하면 1 맞지? 그 다음에 한 개의 오비탈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은, 너희들 한 개의 오비탈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상자로 그림을 그릴 때 한 개의 상자를 말하는 거야. 방향 하나, 방향성이 5개면 5개 방향 중에 방향 하나가 한 개의 오비탈.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3개잖아. 그럼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 개의 오비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맨날 화살표 그리는 상자 한 개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하나의 상자는 어차피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그 다음에 7번. 표는 바닥 상태 원자의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홀전자수. 자, P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있어. P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있으면 2P 6개 있는 거지. 그럼 2P 6개가 있으려면 1S에 2개, 2S에 2개가 들어가야 일단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 거잖아.
그런데 P에 6개 들어가고 나서 홀전자는 또 하나야. 그럼 이렇게 채워지고 나서 홀전자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3S에 하나 들어가면 끝인 거지. 맞아? 만약에 P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P 오비탈의 전자의 수가 6개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S 오비탈에는 전자가 총 5개 들어있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나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밖에 안 들어있으면 P 오비탈은 2P 오비탈부터 시작이니까 거기에 3개로 끝인 거지. 그러려면 S 오비탈은 1S에 2개, 2S 2개로 끝이고, 그리고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면 홀전자가 그게 다 홀전자니까 3개 되겠지. 이제 P 오비탈 전자 배치할 때 훈투 규칙 때문에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면 홀전자가 3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S 오비탈은 전자가 요만큼 4개 들어있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바닥 상태인데 S 오비탈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1S에 2개하고 2S에 하나 채우고 끝나버렸잖아. 그럼 여기에서 P 오비탈은 전혀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지는 거지. 없고 홀전자는 여전히 여기 S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면 가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가는 지금 여기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인데 안정한 이온은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따라가는 거잖아. 어떻게 하겠어? 요거 하나를 버리겠지. 그러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숫자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줄어든다. 틀렸고.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전자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B니까 4개. 다는 3개였으니까 나가 더 많다는 거 맞고, A, B, C, D 더해보면 5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0 맞아요. 그래서 니은디귿 맞네. 답은 니은디귿이 몇 번이야? 4번이 답이지. 그 다음에 8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홀전자 0,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3주기라고 했고 바닥 상태라고 했어. 홀전자가 3개 있는 애는 가능한 애가 뭐밖에 없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이거나 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이거나 밖에 없어. 홀전자 3개인 거는 15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C에 되겠지.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근데 S 오비탈의 전자의 수와 P 오비탈의 전자의 수가 1.5. 다시 말해 2분의 3이잖아. 요런 비율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위쪽은 4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9지? 6분의 9면 2분의 3이지? 그러면 요거에 맞으려면 이 위는 안 되겠네?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가 C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2개인데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전자가 똑같이 있어야 돼. 그럼 일단 1S에 2개, 2S에 2개 하고 2P에 4개를 채우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전자 수가 똑같지. 그리고 P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게 돼?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니까 홀전자 2개. 홀전자 수 2개 맞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 수가 똑같아서 요게 B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1.5가 될 수 있는 아이는 어떤 거밖에 없어. 홀전자가 하나도 없는 건 1S 둘, 2S 둘이거나 1S 둘, 2S 둘, 2P 6이거나 3S 둘, 1S 둘, 2S 둘, 2P 6, 3S 둘이거나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요거밖에 없잖아. 홀전자가 하나도 없는 애는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요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일단 제끼고, 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나오지. 1.5 요거 나오네. 얘는 계산해보면 6분의 6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6분의 12니까 2잖아. 요것도 안 맞아. 그래서 A는 얘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거 다 아니고. 그래서 A, B, C를 약간 노가다 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자 배치해보면 여기에 있는 맞는 수치들을 찾을 수가 있고,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맞는지 보라고 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A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 2개, C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니까 껍질 수가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B하고 C의 전자의 숫자 차이. B에 들어있는 총 전자는 여기 총 몇 개야? 8개. C에 들어있는 전자는 총 6, 10개에다가 15개가 되겠지. 그러면 전자수가 4 차이가 아니라 몇이냐? 7 차이가 나는 거네?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B가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면 B가 얘잖아.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면 전자 2개가 들어오게 되겠지? 전자 2개가 들어오면 여기 A의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9번 원소 A에서 C 원자 또는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나타내는 거. 바닥 상태 원자 또는 이온. 여기 이온이네. 이런 이온들이 있어요. 일단 A는 맞아? 파울리 베타올리에 위배되지 않아. 전자가 2개씩 들어가, 맥시멈 2개까지 들어있고 스핀 방향은 다 반대예요. 그래서 전혀 위배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B의 전자, 원래 B는 이 B2- 전자가 지금 2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원래 B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B는 아마도 P-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없이 요렇게 들어있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 B가 갖는 스핀 양자수의 총합은, 자, 자기 양자수의 총합은 일단 얘네들은 더하면 0이야. 그치? 그리고 얘 쌍을 갖는 애는 더하면 0이지.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스핀 양자수의 합인데, 나머지 2개의 스핀 양자수가 우리는 보통 위쪽 화살표를 먼저 그리지만, 우리가 보통 그릴 때는 위쪽 화살표를 먼저 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가 맞으면 반대 방향의 스핀이니까 합이 0이게 될 텐데, 이런 애들과 이런 애들도 사실 불가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스핀 양자수의 총합을 언제나 0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 다 쌍을 이루고 다 들어있으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합하면 여기 하나다 0이잖아. 그런데 쌍을 다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스핀 양자수의 합을 명확하게 언급해주기가 어렵다.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A하고 C 물어봐. A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니까 A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2개예요. 근데 C는 지금 플러스 1가잖아. 그럼 원래 C는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었겠지. 원래 C는 껍질이 3번째 껍질까지 요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었을 거니까 전자 껍질 수는 C가 더 많다라는 말이 맞네. 그래서 디귿이 답이야. 자, 10번. 다음은 중성원자 XY와 이온인 전자배치. 자, 이온의 전자배치만 나왔어요. 그럼 XY의 전자배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X는 2 플러스 이온이니까 원래 X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에다가 전자가 2개 더 있었겠지. 4S에 2개 있었겠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니까 여기 있던 전자배치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Y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5개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성원자 XY니까 요거 보고 문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번호는 전자가 누가 더 많아? X가 많잖아. 번호는 X가 더 크다. 이거 맞고, 원자가 전자는 X는 2개, Y는 7개니까 원자가 전자는 Y가 많다. 맞고, Y의 홀전자, 요거 홀전자 어떻게 돼? B오비탈에 전자가 5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홀전자가 1개예요. 근데 X는 4S 둘이니까 4S는 한 칸이잖아. 이렇게 제 홀전자가 없지. X는 홀전자가 0이니까 Y의 홀전자는 X보다 많고, Y는 4번째 껍질까지, X는 3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같다라는 말이 틀렸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X 하나씩이고,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야? 이 P는 방향이 3개 있지? 하나, 둘 하고 여기 3개. 그럼 여기가 총 5개, 6개 하고 여기 3개니까 9개, 10개 있는 거고, Y는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총 9개 있어요. 그래서 이 디귿도 맞아. 알지? 5번도 맞아. 틀린 것은 4번만 있다. P-오비탈을 잘 기억해야 돼. 그 방향이 여러 개면 2P, 3P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2P라고 하면 상자 3개 그리잖아. 그 방향이 걔네들의 오비탈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오비탈 수는 2P라고 쓰면 3개를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2P 6이니까 3개를 카운트하는 거고, 예를 들어 1S 둘, 2S 둘, 2P 둘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총 몇 개냐 하면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총 4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자 들어있는 걸 세라고 하면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따져서 들어있는 개수를 세주면 돼요. 11번 주기율표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자, A하고 C. A는 누구야? 수소지? 수소는 요 라인에 여기 있지만 이 밑에는 다 금속이야.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수소는 그 밑에 있는 데하고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A, C는 원자과 전자수는 같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D와 F, D하고 F 얘네들이야말로 같은 조기에 해당하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별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자르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별하면 사실 A만 예외적으로 A만 수소고 나머지 요 부분은 금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A는 아니고 C, E, G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 D, F도 금속. A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A는 비금속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도 틀렸어. 그리고 금속성은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라고 말했었지.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금속성이 가장 크다. 여기서는 G가 가장 커요. 이거 맞는 말이고,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건 가장 오른쪽 위긴 한데 얘는 비활성 기체잖아. 비활성 기체는 예외였지. 17쪽에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가 음이온이 가장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D가 음이온이 가장 잘 돼요. B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뿐이다. 기억해두고. 12번 그림은 몇 가지 원소를 분류하는 과정이다. 금속이냐 아니냐. 금속 리튬, 마그네슘. 아니냐 산소, 플로린, 염소고, 금속이 아닌 것 중에 뭐가 또 아닌 게 산소, 맞는 것 중에 또 맞는 거. 그 다음에 금속 중에 또 예 아니오 있네. 옳은지 여기서 보면 되겠다. 가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인가? 가가 어디야? 자, 리튬하고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 얘는 1족, 얘는 2족이잖아.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원자과 전자수가 1인가? 예, 맞지? 기억은 맞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족인가? 나가 같은 족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이 세 개 중에 같은 족이냐 아니냐, 아니요, 이게 탄소가 아니라 염소구나. 아니오에 산소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보면 얘는 17족이고 얘는 16족이지. 아니오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네. 그럼 니은도 맞네. 그 다음에 디귿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산소란다. 미안. 여기 플로린이랑 염소가 여기 있잖아.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냐 물어봤는데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란 말이야. 2죽이면 껍질이 2개고 3죽이가 3개잖아. 그러면 다에 들어간 질문으로 예 아니오로 골라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질문은 다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3번 2주기에 속하는 원소 A에서 E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 얘는 더 작으니까 양이온. 얘는 더 크니까 음이온. 얘는 작으니까 양이온. 얘는 크니까 음이온이에요. 자, 얘네들을 배치하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2주기에 속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사실 우리가 원자 반지름 가지고 얘네들 번호 순으로 배치해 볼 수 있어. 그치?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게 가장 오른쪽, 가장 큰 게 가장 왼쪽에 있어야겠지. 순서가 D, B, A, E, C 이런 순서로 번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겠네. 그 다음에 양이온, 양이온,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네 세 개는 양이온이 되는 애고 얘네 세 개는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금속 원소가 맞고 D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가 맞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C잖아. 이거 잘못돼 있고. A가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될 거잖아. 지금 여기서 A는 양이온이 되는 애였잖아.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다 버리겠지. 반지름이 감소하면, 껍질수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고, C가 얘는 음이온 되는 애잖아. C가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뭐였어?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돼. 반발력이 증가하면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게 되지. 그것 때문에
반지름이 늘어나게 커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 반발력이 먼저 1번 이유야 라고 했었지. 그래서 맞는 말이야. 3번만 틀렸네. 14번 다음 몇 가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한 것이다. 전자 껍질 수와 유액전하의 영향이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냐를 묻고 있어. 지금 가는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음이온이 되면 누구의 영향이 커요?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전자 껍질 수의 전자 껍질 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가가 여기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네. 가는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다는 어떻게 돼? 여기 기억나지? 얘는 19번이고 얘는 17번이거든. 얘가 음이온이 되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원래 3P에 5개였는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면 3P에 6개 이렇게 전자를 채우게 되는데, 칼륨이 양이온이 되면 4S에 하나 있던 걸 버리면서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다에 있는 2개 이온은 전자의 숫자가 동일한 등전자 이온이었어.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 얘네들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밖에 없어? 핵전하, 유핵전하가 어떠냐였지? 전자 껍질 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 같은 경우도 전자 껍질 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 4번 중에 답이 나올 건데, 가는 오히려 보통 이제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물론 유효핵전하에 영향이 있지만 1번 이유는 전자간 반발력으로 얘기해.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간 반발력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보통 유효핵전하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전자 껍질수와 전자수가 동일한 케이스를 비교하는 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등전자 이온을 비교를 할 때가 유효핵전하가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적절해.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잡아주면 돼요. 15번 그림은 원소 A에서 I까지 제1이온화 에너지. 근데 봐. 2번에서 10번이야. 2번이 누구야? 헬륨이야. 10번이 누구야? 네온이야. 비활성 기체가 2개나 들어있어. 너희들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잖아. 그러면 헬륨이랑 네온 2개를 비교하면 헬륨하고 네온 중에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어? 누가 더 오른쪽 위에 있어? 헬륨이. 그러니까 2번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야. 그래서 헬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주기에 3번부터 10번까지 중에는 역시 비활성 기체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일 큰 애는 네온이다. 10번이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잖아. 그러면 일단 1족에 해당하는 거 리튬, 그 다음에 2족하고 13족은 역전이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값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2족하고 13족은 값이 살짝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베릴륨, 얘가 붕소, 그 다음에 1족, 2족, 13족, 그 다음에 14족은 그대로, 그 다음에 15족, 16족도 뒤집어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15족이 여기, 16족이 여기이기 때문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17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패턴에서 에너지가 역전되는데 이걸 번호 순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에너지 증가 순으로만 배치했잖아. 그래서 여기 뒤집어지는 애들의 에너지 라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값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왜 뒤집어진다 그랬어? 2족하고 13족은 전자를 하나 뗄 때 S오비탈의 전자를 떼느냐 P오비탈의 전자를 떼느냐의 차이가 좀 생겨서 S오비탈보다는 에너지가 더 높은 P오비탈을 떼는 게 좀 더 쉽다. 그래서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좀 작고, 그 다음에 15, 16족은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데 15족은 P오비탈의 전자가 홀전자 3개만 들어있는데 16족은 홀전자 3개, 홀전자 2개랑 쌍을 이룬 거 하나가 있어요. 쌍을 이루게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좀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떼면 오히려 반발력이 감소하게 돼서 안정되기 때문에 16족의 전자를 떼는 게 좀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찌됐든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찾았잖아. A는 리튬은 금속, C는 베릴륨은 2족인데 2족도 금속 원소로 취급해요. 그래서 맞아. H는 네온이지? I가 헬륨이라고 했고, 원자 번호는 E하고 F 뒤집어지는 아이들이니까 E가 F보다 커야지. 그리고 A에서 G에 반지름이 가장 큰 거,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누구겠어?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일단 껍질이 많아야 돼. 그치? 껍질이 많고
가장 같은 껍질이 만약에 헬륨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2주기 애들이 반지름이 클 건데 2주기 애들 중에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반지름이 제일 클 거잖아. 그 누구야? A겠지? 리튬. 그 다음에 C는 베릴륨인데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지금 몇 개? 2족이니까 2개잖아. 원자과 전자 2개를 잃어버려야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지. 1번 하나만 맞아요.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A에서 D까지 제2이온화 에너지. 자, 전자를 하나를 일단 다 떼고 나서 두 번째 전자를 떼는 거야. 근데 번호는 연속이야. 그러면 그 중에 값이 가장 큰 애는 어떤 애냐면 하나를 떼고 났을 때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면 하나를 떼기가 그 다음 걸 떼기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 말해 얘는 1쪽에 해당하는 애인 거지. 그래서 1이온화 에너지 하나 떼고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떼는 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번호가 연속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겠어? 여기에 있는 애는 이미 껍질이 하나 줄어든 상태잖아. 그럼 얘는 그거보다 전자 껍질이 더 많아서 이온 에너지가 뚝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2주기 또는 3주기인데 번호가 연속일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어져 있는 것 중에 얘가 아마 나트륨일 가능성이 있고 얘는 마그네슘. 마그네슘 3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었는데 지금 2이온화 에너지니까 이미 하나를 뗐잖아. 그럼 3s 오비탈 전자 하나만 있어. 그걸 떼고 나면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가 되겠지. 상대적으로 전자를 떼기가 좀 쉬워진 상태야. 그래서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두 개는 2주기의 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요. 그럼 2주기 중에 결국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 네온이 플로린보다 좀 크게 되겠지. 요렇게 배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는 A부터 C까지가 아니라 A부터 B 요 두 개는 2주기, CD는 3주기로 보여지고 안정한 이온의 반지를 물어봤는데 C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Na 플러스 이온이잖아. D는 마그네슘이잖아. Mg, E 플러스 이온이지. 얘네들이 이런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네온과 똑같아져. 아까 등전자 이온은 어땠어? 등전자 이온은 전자 껍질 수와 전자 수가 똑같으니까 걔네들의 반지름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핵전화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마그네슘 이온보다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 마그네슘이 번호가 더 뒤야. 핵전화가 더 커서 더 세게 당긴다. 그 다음에 C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자 C는 지금 나트륨이라고 했잖아. 나트륨엔 3s의 전자 하나 있는 거를 첫 번째 뗄 거란 말이야. 그럼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EP가 아니라 3s 오비탈의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 자, 17번 3주기 원소 ABC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급격히 증가하는 곳을 찾아야 돼. A는 급격히 증가하는 곳. 수치가 완전 바뀌었죠. 어디야? 여기지. B는 여기지. C는 여기예요. 보통 급격히 증가는 보통은 1.5배에서 2배 정도 값이 증가하는데 급격히 증가하면 5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알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찾는다 그랬지? A는 원자과 전자가 3개, B는 하나, C는 2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찾았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3개면 13족이 될 거고 얘네들은 똑같이 3주기잖아.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원자 반지름은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B는 지금 3주기에 1족이고 A는 3주기에 13족이니까 B가 더 커야겠지.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 물어봤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A는 1S에 2개, 2S에 2개, EP 6개, 3S에 하나짜리. B는 1S에 2개, 2S에 2개, EP 6개, 3S에 2개, 3P 하나짜리. C는 1S에 2개, 2S에 2개, EP 6개, 3S에 2개짜리잖아. 이거 3주기라고 했으니까 홀전자 수는 누가 제일 많아? A하고 B가 똑같네, 1개. 그리고 C는 홀전자가 없어요. 가장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C가 가장 작네. 그래서 다 맞아요. 들뜬 상태를 골라라. 어디가 들떴지? 자, 얘 들뜬 상태네. 얘 왜 여기 무슨 원리 위배됐어? 싸움 원리 위배됐어요. 고쳐라 그랬어. 그럼 위배. 어떻게 고치면 되지? 전자가 총 몇 개야? 5개의 전자를 순서대로 넣어. 1S에 2개, 2S에 2개, EP 하나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어디가 틀렸어? 이렇게 그려졌잖아. 2개 하나 넣고 이렇게 넣었어. 원래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무슨 규칙 때문에? 훈트 규칙 때문에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들어갈 거면 1s에 2개, 2s에 2개 다음에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들어갈 거면 각각 하나씩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위배된 게 없네? 얘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바닥 상태예요. 그래서 A, B만 여기 수정하면 되겠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금속이잖아. 나야. 뭐 극가닥은 나중에 뭐 해서 보세요. 자, 얘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은 원자. 얘는 원자겠지. 전자수가 7개고 질량수가 15인데 얘는 아마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이온의 상태인데 Y 무슨 이온이야? 양성자는 10개인데 전자가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잖아. 그러니까 Y는 전자수가 하나 적겠지. Y 플러스일까 양이온이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Z2 플러스, Z가 2 플러스면 전자가 10개면 10개는 2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10개인 거지? 그럼 원래 양성자는 그거보다 많아야 되겠지. 12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중성자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중성자수.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요. 그러면 7, 8, 얼마냐? 12. 이거 아마 이 값이 잘못된 것 같아. 수치상으로는 샀는데 중성자가 4만 있을 리는 없거든. 아마 26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하여튼 값이 잘못됐어. 근데 일단 저기 써있는 대로만 보면 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근데 A는 7 맞고, B는 아까 B 얼마였어? B는 12 틀렸고, Y는 Y 플러스일까 양이온이었지 틀렸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W랑 X는 양성자가 똑같이 7개 동위원소 맞아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양성자 수가 가장 많은 거니까 G가 되겠지 맞고. 전자의 숫자 지금 그냥 Z라고 써 있잖아. 이거는 이온이 아니라 그냥 중성원자 상태를 물어보는 거지. 중성원자 상태에서의 Z의 전자수는 12개, 양성자수와 같을 거고, Y는 Y 이온이 아닌 상태니까 양성자수와 같은 전자수를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전자수는 Z가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X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 이거 묻는 거는 뭘 묻는 거랑 같아? 동위원소 묻는 거랑 같잖아. W가 맞아요. 그리고 중성자가 가장 많은 거 지금 여기서 계산해봤더니 Z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치가 중성자가 가장 많은 거는 Y였지? 이게 틀렸고 Y였어. 그 다음에 X를 면자 표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면 X는 양성자 7개의 질량수 15짜리니까 X는 양성자 7개의 질량수 15 요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3번, 8번이 되겠네. 됐어요? 21번 표는 원자 X에서 Z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종류 오비탈 S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가장 바깥쪽 껍질이 X, Y는 L껍질, Z는 M껍질이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X는 S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고 P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잖아.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 거야?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하나, 2P에 3개여야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인데 S오비탈에 3개, P오비탈에 3개가 되겠지. 이렇게 배치되면 이거는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겠지. 알겠어? 데이터가 주어진 대로 하는 거야. 바닥일 수도 있고 들뜬일 수도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 같은 경우에 S오비탈에 전자가 4개인데 P오비탈에 전자가 5개 있어요.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두 번째 껍질에 L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 7개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에 전자가 5개고 P오비탈에 6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 다음에 3S에 원래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M껍질에 전자가 있어. N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잖아. 세 번째 껍질이 전자가 2개 있어야 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하면 세 번째 kop질에 전자가 2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S에 2개, 2S에 하나, 2P는 어쨌든 6개 있어야 되는 6개. 그 다음에 3S에 2개.
이렇게 하면 s 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되고 p 오비탈이 6개가 되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가지만 있을지 또 뭐가 가능한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1S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배치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른 전자 배치가 또 가능할 수 있어. 뭐가 가능? 어차피 들뜬 상태잖아. 그럼 들뜨면 더 들뜰 수도 있잖아. 지금 S랑 P만 지정해줬지. 번호도 안 줬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1S에 2개, 2S에 2개, 5개, 3S에 하나, 3P.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S 오비탈에 5개, P 오비탈에 6개 이렇게 되겠네. 맞아? 들뜬 상태를 만들자고 만드니까 사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세 번째 껍질, M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M 껍질에 해당하는 이게 몇 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M 껍질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오비탈이 또 있지. 무슨 오비탈 있어? D 오비탈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3D에 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P 오비탈에 6개, S 오비탈에 5개 하고 D 오비탈에 전혀 언급이 안 됐었으니까 넣자면 이렇게도 넣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어차피 지금 무슨 상태니까? 들뜬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여하튼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면 기억은 아까 기억 7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 고르는 거네. 그 다음에 X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가 아니지. 요거였죠, 요거. 그 다음에 Y의 전자 배치는 이것도 틀렸지. Z의 가능한 전자 배치는 3개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D 오비탈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형태의 전자 배치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 X, Y, Z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중에 바닥 상태는 Y 하나밖에 없고 X랑 Z는 모두 들뜬 상태야. 그래서 X는 바닥 상태가 아니고 Y가 바닥 상태지. 그럼 L 전자 껍질, L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는 지금 Z는 L 전자 껍질에 7개가 있었는데 Z가 아니지. 미안해. Y는 7개가 있었는데 Z는 L 전자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이잖아.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을 수도 있고 8개가 있는 배치 8개가 있는 배치도 가능했지. 그래서 7개나 8개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거나 같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Y는 전혀 싸움 원리에 위배되지 않았지. 바닥 상태였으니까. 여기서 고른 거 2개만 맞는데 1번하고 7번만 맞네. 답지가 많아가지고 곤란. 선생님 그냥 문제 어디 예시 있는 문제를 갖다가 다 왔다 넣어놨더니 답지가 많아서 귀찮아. 자, 22번.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바닥 상태 A에서 D까지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똑같아. 2, 3주기라고 했고 따져봅시다. 홀전자가 하나도 없는데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수가 같을 수 있는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밖에 없어. 그치? 그럼 홀전자 S 오비탈, P 오비탈 전자수 같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는 2개 있는데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수가 같을 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럼 P 오비탈에 홀전자 2개 있고 S 오비탈 4개, P 오비탈 4개.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홀전자가 3개인데 이 1.5는 2분의 3이잖아. 이게 가능하려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S에 2개, 3P에 3개. 이렇게 하면은 6분의 9니까 2분의 3이지.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 D 같은 경우도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홀전자는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6 나오고 그러면 2분의 3인데 홀전자는 하나도 없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A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이거 아니었고 B의 바닥 상태도 이거 아니었고 원자과 전자가 가장 적은 거는 D잖아. D. 비활성기체 원자과 전자는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원자과 전자가 가장 큰 것은 여기 보니까 B가 제일 커요. B 6개. 제일 크고 A와 D는 똑같이 3주기 같은 주기 원소 잠깐만 A하고 D C가 아니구나. A하고 D는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니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원자과 전자가 6, 7개 정도짜리 들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B는 되기 쉽고 그 다음에 C도 되기 쉽겠지. 그래서 B, C다. 맞네.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보통 1, 2족이나 13족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는 A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다음에 이주기 원소는 지금 보니까 B하고 D지? 두 가지. 비활성 기체, D는 비활성 기체 맞지? 그래서 요 세 개가 맞네. 자, 그 다음에 23번 바닥 상태 원자 배치. 원자 번호를 주고 홀전자 수는 모두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에서 13번까지 노가다를 좀 해보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1S에 2개, 2S에 2개, 2P 6, 3S에 둘, 3P 하나. 홀전자 수가 모두 같은데 홀전자 수 2개, 하나 없고 1개, 2개, 1개야. 자, 홀전자 수가 같은 애가 3개잖아. 그러면 WXY는 이 3개 중에 하나일 건데 이온 반지름을 줬어. 그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W의 반지름이 가장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주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 얘들 이온 반지름에 지금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이 3개가 등전자 이온이 될 거거든. 얘랑 얘니까 등전자 이온이 됐을 때는 번호가 작은 애 반지름이 크지. 그래서 여기 원소들로 치면 결국 W가 얘야. 얘가 W. 결국 얘가 W. 그 다음에 X, Y 중에는 얘가 X, 얘가 Y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플로린, 얘가 나트륨, 얘가 알루미늄이 될 거예요. 그러면 Z 같은 경우에는 Z는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잖아. 그럼 여기 있는 8번에서 13번 중에 등전자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번호가 가장 작은 거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Z겠지. 얘가 산소가 되겠지. 요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면 W는 F이다. 맞고 X는 나트륨이다. 맞고 Y는 알루미늄 맞고 Z의 바닥 상태, Z가 산소였잖아.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 둘, 2S 둘, 2P 넷이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는 XY 두 가지 맞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그냥 원소의 상태에서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알루미늄, Y 알루미늄하고 W 플루오린 비교하면 돼. 그래도 이 유효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지면 증가하다가 다음 주기가 되면 일단 떨어지긴 떨어져. 물론 같은 족을 비교하면 커지긴 해요. 그러나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값을 비교하면 알루미늄보다 플루오린이 크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맞는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틀려. 그래서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4번이 틀린 답이고 6번도 사실 답은 틀려요.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물어봤는데 W가 플루오린이고 Z가 산소잖아. 제2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제1이온화 에너지는 플루오린이 더 클 거야.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고 나잖아. 전자를 하나 떼고 나면 플루오린은 EP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거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산소는 E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떼고 나면 지가 마치 모인 것처럼 질소인 것처럼 될 거지.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떼내는 상황은 실제로 제1이온화 에너지에 질소랑 산소 뒤집어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떼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는 Z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Z가 산소였고 Z 2개. W, X, Y 다 1개였지? 그게 더 맞아.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데 아마 답지에 4, 7로 되어 있었을 거고 선생님이 오류문항 정정 그거 나눠준 거에 6번 잘못되어 있다고 말했었지. 자, 24번 표는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중성자수랑 전자수랑 질량수 줬거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약간 이제 문제 푸는 팁인데 전자의 수분의 질량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성자가 7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딱 떨어지는 수치라는 건 딱 나눠진다는 거잖아. 딱 나눠지는데 그 나눠진 수치들이 다 2라는 거는 실제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 그래서 질량수가 양성자수의 2배가 되면 중성원자는 양성자수가 전자수랑 같잖아. 그래서 딱 2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사실 7분의 14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떻게 돼? 7개, 7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8분의 16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8개씩. 얘는 6분의 12일 가능성이 있어서 6개씩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3하고 7은 아니잖아. 일단 중성자가 이미 8개니까. 그래서 아마 2배가 아닐까, 6분의 14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6분의 14면 전자가 6개잖아. 양성자가 몇 개야? 6개지. 양성자가 6개면 질량수가 몇이야? 14 나오지. 요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수치 보고 대충 때려 맞추는 부분도 좀 있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면 우리가 보통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값이 같거나 1, 2 정도 차이인 거거든. 그래서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얘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질량수는 A는 14, D는 12니까 A가 더 크다는 말이 맞고, 전자수는 B가 6개, C가 8개잖아. 그 C가 더 크니까 이거 틀렸고, BD는 원자 번호가 같지? 이 두 개는 아마 동위 원소일 거라고 보여져요. 질량수가 가장 작은 것은 질량수 다 더해보면 되는데, D는 12. 다른 애들은 14,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14, 16이니까.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양성자수 비교하면 되지? C가 가장 원자 번호가 컸어. 옳지 않은 것은 2번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같은 애 두 개 잡아주면 되잖아. B하고 D가 동위원소일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A, B의 공통점 물어봤어요. A, B의 공통점. 일단 질량수가 똑같이 14예요. 같아요. 그리고 양성자수는 A, B 7, 6이니까 같지 않고, 양성자수가 다르면 게다가 번호가 같은 족인 것도 아니잖아.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잖아. 같은 족도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하는 동위원소도 일단 아니고 같은 족도 아니야.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아요. 25번. 주양자수가 2 이하인 몇 가지 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2보다 작잖아. 근데 얘네들이 S오비탈이잖아. S오비탈에서 크기가 더 작은 애가 1, 크기가 더 큰 애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P오비탈이야. 그리고 주양자수가 2 이하니까 어차피 2P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럼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S오비탈이니까 가하고 다. 이 두 가지겠지? 맞아요. 가와 다는 같은 전자 껍질이 아니지.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는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다 다르잖아. 그 누가 가장 커야 돼? 1S가 가장 작고 2S가 그 다음, 2P가 그 다음이니까 기억 디귿이 맞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 가나다의 공통점. 아까 가가 지금 1S고 나가 2S고 다가 2P였잖아. 공통점 주양자수 같지 않고 방위양자수 같지 않고 오비탈의 경계면 안에서만 아니지. 너희도 오비탈의 경계는 확률 90% 정도로 잡는다고 했잖아. 그 바깥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의 오비탈은 어차피 1S는 S오비탈은 방향이 하나야. 근데 몇 개의 방향이냐에 따라 그 하나의 방향이 한 개의 오비탈이잖아. 한 개에는 전자가 몇 개씩밖에 못 들어가. 스핀 방향 다른 거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같고, 원자의 그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은 것은 S오비탈만 되기 때문에 틀리다. 공통점은 4번밖에 없어요. 26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홀전자가 2개인데 P오비탈에 4개가 들어있고 바닥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돼 있겠지. S오비탈에 전자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오비탈에 6개고 S오비탈에 5개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고 나서 3S에 하나 들어있는 배치가 바닥 상태겠지. 그래서 홀전자는 3S 하나 1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에 6개고 홀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야 돼.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SO 이러면 4개밖에 안 되잖아. 2P 6개 하고 나서 3S에 일단 2개 넣고 그 다음에 3P에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목표야. 그래서 P오비탈의 전자가 7개일 것이다 하고 보여져.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오류 정정 거기에 준 거에 원래 이 문제는 이런 의도로 냈는데 실제로 이거 말고 모두 가능하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요거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미지수로 놨지.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 하나인 또 다른 전자 배치도 가능해. 그래서 얘도 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때 요거라고 하고 문제를 냈는데 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가능은 하지만 아마도 이 문제를 제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호를 좀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아.
2, 3주기의 원소 중에 뭐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이 되겠다. 이렇게 고정 지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좀 그렇게 내지 않아서 근데 여기 요게 맞다고 가정하고 이 밑에도 가능하지만 아마 뭐 번호가 제한이 되었다라고 치면 ABC는 4 더하기 1 더하기 7이 돼서 12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어려워. 그 다음에 H 중에 전체 전자수분의 S오비탈의 전자수의 값을 분수로 따졌을 때 그게 가장 큰 건 A예요. 이거는 뭐 C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A야. 그리고 3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A하고 B는 A는 2주기, B는 3주기니까 같은 주기 아니고 원자과 전자 B는 하나, A는 6개잖아. 그래서 A, B가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하면 B가 A보다 작아요. 답은 디귿일 수밖에 없겠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는 그냥 이렇게 봐도 B가 제일 많을 수밖에 C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C가 훨씬 커요.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다. 이 문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문제의 오류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문제가 제대로 출제되면 뭐 번호를 몇 번에서 몇 번 사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될 거야. 27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비금속이고 보통 금속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1, 2, 13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보통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금속으로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 A는 일단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껴. 그리고 C도 금속이 아니니까 제껴. 그럼 답은 그냥 3번이 나오지. A, B, E만 금속 원소, 나머지는 모두 비금속 원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슬쩍 얘기했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데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일족 아이들의 성질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야. 그리고 특히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 홀전자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답은 그냥 찾으면 인데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원소의 족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이 정도 성질은 기억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 일족의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양이온이 잘 되는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A, F에 대한 성질, 화학적 성질로 옳은 것은 A하고 E. A하고 E가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아요. A는 수소기 때문에 아니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자, D는 18쪽이잖아. 이온이 안 되겠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이 C, F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고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똑같이 2주기에 해당하니까 같아요. C와 F는 이온이 되면 C는 음이온이 될 거야. D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지. 근데 F도 음이온이 될 거거든. F는 여기에 있는 아이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란 말이야. D까지 올라가지 않아. F가 D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를 7개 버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지. 그 다음에 E와 F로 이루어진 E와 F로 이루어지면 E는 양이온이 되는 애고 F는 음이온이 되는 애잖아. 걔네들이 결합을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E가 음이온 E가 양이온 미안해. F가 음이온 여기 이렇게 되는 게 틀리지. 3번만 맞아요. 그 다음에 28번 원소 ABCD의 이온 반지름인데 얘네들 중에 하나야. 자, 얘네가 이온이 되면 리튬은 플러스일까 양이온 플로린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자,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거랑 비슷해. 제일 작은 이온은 이겠지. 그치? 리튬은 3번이고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 버리잖아. 제일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제일 큰 이온은 누구냐면 얘예요. 염소가 같은 일단 주기도 3주기인데 3주기에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나트륨은 3주기이긴 하지만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의 반지름이 줄어들 건데 이 두 개는 전자 배치하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해서 이온이 되면 1S에 2개, 2S에 2개, EP 6개. 등전자 이온이야. 자, 등전자 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 번호가 작은 애가 더 크다 그랬었지? F-Na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 어차피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 비교하면 리튬이랑 플로린 또는 나트륨이랑 염소 치면 되지? 그래서 A, B가 묶여 있거나 C, D가 묶여 있어야 돼. 그렇게 묶여 있는 거는 같은 주기는
리튬하고 플로린이 같은 주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염소가 같은 주기인 거지. 그래서 AC하고 BD 묶여진 거로 답을 찾는데 AC는 있고 BD는 없네.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이온 반지름 순서는 지금 이렇잖아. 근데 원자 반지름 순서는 어떻게 써? 리튬, 플로린, 나트륨, 염소면 이온 원자 반지름은 자, 일단 2주기랑 3주기로 이렇게 나누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가장 뒤가 제일 크고 작고 번호가 앞쪽이 커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기잖아. 또 같은 주기에서는 뒷번호가 작고 앞번호가 크지. 그래서 3주기, 2주기 이렇게 되겠지. 이 이온 반지름의 패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나트륨이잖아. 가장 작은 것은 플로린이잖아. 앞에서 나트륨이 누구였어? B였지. 그 다음에 플로린이 C였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아까 뭐였지? A가 리튬, B가 나트륨이야. 리튬과 나트륨은 1족이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그리고 B가 나트륨이었고 C가 플로린이잖아. 나트륨 이온하고 플로린 화이온. 아까 이거 두 개의 이온 뭐라 했어? 등전자 이온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이것도 맞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압. D가 염소, B가 나트륨이야. 자, 같은 주기, 3주기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지. 그래서 D가 B보다 크다. 염소가 나트륨보다 유효액전화가 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타 맞네. 자, 그림은 원자번호가 연속. 자, 원자번호가 연속이야. 그런데 원자번호 순서는 아니야. 지금 A, B, C, D가 원자번호 순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이 네 개의 원소는 번호는 연속된 아이들이야. 지금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어떤 건지 찾을 수 있는 아이가 있어. A.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세 번째 확 증가했지. 원자과 전자 2개네. 그러면은 얘는 2족이네. 그치? 그 다음에 B는 좀 애매하고 C도 뭔가 좀 애매하고 D는 확실해. D는 확실히 원자과 전자가 1개다. 1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연결해보자. 일단 원자 번호가 연속이고 2, 3주기의 아이들이야. 1조개가 여기 있고 2조개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 이 1족과 2족은 연속이 되면 아마도 2, 3주기 원소의 연속 번호라고 하면 2주기 끝허리에 3주기 초반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마그네슘. 3주기 아이들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얘네들에서 여기가 문제 여기. B의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좀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가 크긴 한데 원자과 전자가 1개라고 보기에는 조금 수치의 그 갭이 좀 애매해.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 차이가 여기서 여기가 좀 더 작은데 또 이 뒤는 또 다시 커졌어. 약간 이런 패턴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온화 에너지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지만 2족과 13족 사이에서는 뒤집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13족이 2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작아지게 돼. 그래서 이게 13족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작아.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다시 커지게 되는 거야. 이 패턴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B 같은 경우에 1 이온화 에너지랑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그걸 원자과 전자가 여기 하나야 라고 보기에는 값 차이가 엄청나게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과 전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역전되는 패턴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13족 알루미늄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값이 그냥 쭉 크잖아. A, B, D보다 1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확 크지. 얘가 2주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아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2주기의 번호 순서는 얘 뭐야? 네온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주기 원소는 A, B, D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건 결국 2주기에 있는 애가 가장 작을 거잖아. C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주기 원소는 C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맞고, 원자과 전자 아까 B가 13족이었지? A가 2족이었어요. 원자과 전자는 13족이 더 크겠지. 맞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가 되는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A는 1, 2를 다 더해야 되지. 맞아? 근데 D는 요거 초록색 요거 하나 떼고 나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갖는 거잖아. 그럼 A가 더 크겠지. 그래서 A가 D보다 크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